지금 그 12살 터울의 두 아이를 키우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큰애 때보다는 둘째 때, 12살이니까는 차이가 엄청 나는데, 둘째 때는 훨씬 더 학교가 여러 가지 초등학교만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네요. 초등학교 교육은 좋아졌나요? 대입 조금 일단 말고?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었죠. 줄었죠. 10년 예. 정도 차이면 뭐 물론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지역은 거의 반으로 주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학급당 학생 수는 특히 초등 저학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좋아진 걸 체감할 수 있을 거고, 네. 우리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제가 이 책에서도 혁신학교와 관련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아주 실증적으로 뭐 비판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어쨌든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그 혁신학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방향의 교육의 변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입식으로 그냥 봐드리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 이게 그래도 좀 확산이 됐어요. 혁신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일반 학교에도 어느 정도 그게 특히 아이 연령이 어릴 때는 교육 효과에 상당히 그쵸. 좋거든요. 네. 우리가 요즘 뇌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꽤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가만히 교사가 얘기하는 강의를 듣고 있는 아이의 그 뇌파를 분석해 보면 이게 네. TV 보고 있는 애랑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요? 멀거니 멍 때리면서 TV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좀 비효율적인 교육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뭐 꼭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12년 터울이면 아마 이제 학생 수가 줄었다. 네. 학급에 또 네. 좀 수업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었다 이런 것을 느끼셨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게 교육 분야로 치면은 이 키워드가 지금 벌써 두 가지 나왔잖아요. 대입 입시 정책 나왔고 또 이 혁신학교, 뭐 학종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엄마들이 좀 불안불안하게 봤는데 초등학교까지는 좋다. 근데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중학교는 혁신학교로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그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 그 가짜 뉴스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이 책에서 정리하신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가 되면 학력이 떨어진다. 네, 그 떨어진다. 이게 엄청난 가짜 뉴스죠. 중고등학교도 떨어진다? 제가 얼마나 재밌는 경험을 했냐면 네. 모 보수 종편 방송국에서 저를 네. 인터뷰하러 온 적이 있어요. 예. 그 보수 종편 방송국에서 취재하려고 했던 게 혁신학교였어요. 예. 혁신학교가 되면 진짜 학력이 떨어진다더라. 예.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나름 전문가랍시고 이제 한마디 들어보려고 네. 인터뷰를 요청하러 왔는데 제가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그러면 혁신학교와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들 다 찾아보지 않았냐? 찾아봤대요. 그러면 혁신학교 된다고 학력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안 돼. 제가 모든 논문, 모든 자료를 다 보고서를 다 뒤져봤는데 네. 뭐 비슷하거나 약간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실제로. 예. 근데 학력 저하란 말이 뭐예요? 학력 저하란 표현은 예전보다 지금 더 낮아진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건 가짜뉴스죠.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네. 그 보수 종편 방송국의 그 프로그램이 네. 방영이 불발됐어요. 진짜요? 혁신학교를 다루려고 왜? 했는데. 혁신학교를 다루려고 해서 나름 비판적으로 다루려고 했겠죠? 네. 근데 아무리 취재를 해봐도 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방영을 안 하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반증을 해줬네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네. 언론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상당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 혁신학교와 관련된 이 가짜뉴스가 얼마나 황당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아니 그 방송국의 기자인데 유능한 기자가 자기가 모든 자료를 다 뒤져보고 학력이 낮아지는 게 아니던데요. 예. 참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어떤 논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다 아주 실증적인 사례들을 다 네. 정리해서 써놨죠. 우리 평론가님 이 그러니까 책에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혁신학교 평균 학력이 일반학교 평균 학력보다 낮아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혁신학교가 낮아진 게 아니라 네. 현재
현재 일반 학교 평균 학력과 혁신학교 평균 학력을 비교해보면 혁신학교 평균이 좀 낮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혁신학교를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많이 맞아요, 지정해서 맞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참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맞아요. 지역별로 보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 불편한 진실. 부모 소득하고 학력하고 이 관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그건 우리나라만 맞아요.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혁신학교는 나름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들여서 이렇게 공교육의 뭔가 개선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건데 기왕이면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층 많은 지역에 뭐 고소득층 있는 지역도 좀 있지만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혁신학교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원래 좀 평균 학력이 조금 낮은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혁신학교 학력이 그렇죠. 낮지만 혁신학교가 되기 전보다 지금이 낮아진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책에서 다룬 것 중에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많이 쓰셨는데 특히 이제 MB 때가 사교육비가 가장 적은 정부였다. 현재 정부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삼중고 교육 현장에서 삼중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에듀폴리틱스라는 단어 쓰셨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육과 정치가 한 몸이다. 우리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 네.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 맞죠. 네. 만약에 교사가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정치 교육을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거는 근데 꼭 교육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고 어떤 교육감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교육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그러니까 특히 수업이나 평가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을 띈다든지 이런 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타당한 거지. 교육이 큰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 누가 그쵸.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율적이어야 돼, 독립적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화끈하게 솔직하게 한 몸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게 교육감이라는 제도가 있으면서 교육감 선거를 하면서 이게 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갖게 됐거든요. 정치와의 교육은 좀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거는 이제 교육감이 정당 공천을 못 안 받기 하죠. 때문이죠. 예. 그리고 뭐 규정이 어떻게 되더라? 최근 1년간 선거 전 1년 사이에 정당에 가입해 있으면 정당원이면 교육감 출마를 맞아요. 못하죠. 뭐 심지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물밑으로는 다 어느 당은 누구 교육감 후보 지지하고 어느 당은 누구 교육감 후보 지지한다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들이 많아서 학력이 좋아진다 막 이런 가짜 뉴스도 막 돌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는 별로 공감하지는 않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일부 진보 교육감이 좀 야, 숙제 좀 많이 내지 마 이런 식. 애들 뛰어놀게 막 아까 이런 생각 얘기했던 같잖아요. 그거는 조금 곤란한 태도일 수 있다. 그건 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봐요. 그러면 왜냐면 그냥 버젓이 아이를 잘 책임지고 챙길 수 있는 엄마나 아빠가 있고 이런 집안이면 괜찮은데 네. 형편이 그렇지 않은 집안 애들이 많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되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아니면은 편부모거나 등등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학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숙제도 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네. 교사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까 교육격차 얘기하면서도 숙제 얘기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 교육 에듀폴리틱스 말씀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 주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교육 정책이 이제 각 정부마다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기억하신 게 전두환 대통령 전 정권 네 과외 금지하고 졸정제 있잖아요. 졸업 정원제.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고 그래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네. 그 박정희 전두환이 교육은 잘했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고교평준화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다 중학교 때 무슨 연합고사 뭐 시험 봐가지고 네. 그 시험 성적대로 이제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완벽히 서열화되어 있어서 그대로 그냥 그 맞아요. 고등학교에 진학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70년대 중반에 준비를 해서 76년인가부터
대도시부터 이제 고교 평준화를 뺑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추첨. 추첨제. 옛날에는 이제 무작위 추첨이었는데 그래서 뺑뺑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선지원 추첨이죠. 1지망 A고등학교, 맞아. 2지망 B고등학교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주로 하죠. 어쨌든 그 고교 평준화를 단행한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뭐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좀 편안해졌거든요. 경쟁을 안 해도 돼. 고등학교 들어갈 때 덜 피곤해. 사교육비도 덜 들어. 그걸 체감하니까 굉장히 평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중요한 업적을 만든 게 두 개 있죠. 하나가 이제 국민의료보험. 그때는 이제 국민의료보험까지는 아니고 직장의료보험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확대한다는 플랜이 있었죠.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에 시작한 거고 또 하나가 고교 평준화. 이거는 지금 보면 오히려 보수 쪽에서 허물려고 하고 진보 쪽에서 지키려고 하는. 지금 희한하네요.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러네요. 굉장히 특이한 역사고 예. 전두환은 더 강압적인 정책을 썼는데 그건 이제 과외를 하루아침에 금지시킨 근데 거였죠. 어쨌든 이 서민 사교육을 입장에서는 금지시킨.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과외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85년에 중학교로 들어가고 88년에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사교육을 하려야 할 수가 그죠. 없죠. 다 못하겠으니까. 그때 사교육은 뭐 KBS 3텔레비전이라고 있었어요. 3TV? EBS가 생기기 전에 맞아,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뭐 무슨 강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것 빼놓고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매우 강압적이고 사실 그건 위헌이에요. 나중에 헌재에서 일률적인 사교육 금지는 위헌이라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나중에 네.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살았던 학부모들은 아니 어쨌든 그래서 사교육 누구나 안 하니까 물론 네. 고위층에서 일부 몰래 발표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는 아무도 안 하니까 예, 편안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염원이 좀 있냐면 뭐랄까 강력한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네. 우리들의 불편과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데 네. 그 로망의 출발점이 역설적이기도 박정희 전두환이 그러니까 진짜 재밌네요. 독재 권력을 이용해서 하루아침에 싹 해버리는. 네. 그거가 어쨌든 잘했다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지? 박정희는 더 했어요. 중학교도 평준화 시켰잖아요. 그 전에. 네.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입시 경쟁을 했다니까요. 그때는. 저희 엄마도 그 얘기 하세요. 예. 중학교 좋은 데 가려고 예. 공부를 막 촛불 켜놓고 했다고. 그럼요. 예. 그걸 70년대 초반에 중학교 평준화하고 7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고등학교 평준화하고 야, 참 그런 거 보면